본래 히브리 출신인 모세가 동족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다. 누구든지 모세를 발견하는 자는 즉각 군사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모세를 체포하거나 체포에 협조한 자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이집트 왕자 신분인 모세가 말단 이집트 관리 하나를 쳐 죽인 일이 왜 이토록 큰 문제가 되어 모세의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집트 왕실의 권력 지형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려 양자로 입양한 파라오의 딸은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 핫셉수트다. 그녀는 부왕의 왕위를 계승하여 여왕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부친의 왕위를 잇게 했다. 그 남편이 투투모세 2세다. 투투모세 2세와 핫셉수트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서 투투모세 2세는 궁녀의 몸에서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런 뒤 그는 그 아들이 자라기도 전에 일찍 죽고 말았다. 그 후로 20여 년 동안 핫셉수트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기간에 모세는 핫셉수트의 전적인 후원하에 이집트의 왕자 신분으로 왕실의 모든 군사와 학문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궁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도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 바로 그가 이집트 혈통이라는 이유로 왕위를 계승받아 투투모세 3세가 되었다. 왕좌에 오른 투투모세 3세는 자신의 선왕이자 황태후인 핫셉수트의 보호하에 있는 모세가 최대의 정적이었다. 항상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모세의 최대 약점인 히브리 혈통을 빌미 삼아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그를 언젠가는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벼르고 있었다. 그런 참에 히브리 민족의식에 눈뜬 모세가 동족을 위해 이집트 노예 감독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투투모세 3세는 그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모세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때 모세는 40세였고 투투모세 3세는 30세 안팎이었다. 모세도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자 자신을 제거하려는 파라오의 칼을 피해 지체 없이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정착하다. 2장 15절에서 25절. 미디안 땅은 팔레스타인 동남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동부 지역이다. 아라비아 광야가 그 중심이다. 하지만 모세가 도피한 곳은 아카바만의 서쪽 지역인 시내산 부근이다.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장차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므로 미리 그곳의 기후와 지형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미디안 도피 생활 역시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다. 모세는 몇 날 몇 주를 밤낮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이집트 지역을 멀리 벗어난 모세는 어느 낯선 지점에 이르러 비로소 휴식을 취했다. 너른 들판에 우물가였다. 누워서 쉬고 있는 그에게 조잘거리는 처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들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로 나오는 중이었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르우엘의 7딸이다. 딸들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모세가 쉬는 우물가로 와서 구유에 물을 채웠다. 그런데 뒤늦게 우물가에 이른 다른 양치기 몇 명이 껄렁껄렁한 말투로 먼저 와서 물을 먹이고 있는 르우엘의 딸들을 쫓아내려 했다. 처자들, 저리 비켜보시지. 우리 양떼부터 물을 먹인 다음에 처자들의 양떼에게 먹이든지 말든지. 힘없는 처자들이라 얕잡아 본 것이다. 때마침 우물가에서 쉬고 있던 모세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끼어들었다. 여보시오, 내가 쭉 지켜보니 처자들이 먼저 와서 물을 먹이고 있었는데 늦게 와서 그러면 되겠소. 처자들이 물을 다 먹이면 그 후에 먹이는 게 순서 아니겠소. 어라, 이 못 보던 녀석인데 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가 웬 참견이야. 참견이. 당신부터 혼 좀 나볼래? 양치기 서너 명이 팔을 걷어붙이며 사뭇 위협조로 모세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양을 치는 지팡이로 모세를 가격하려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싸움이 되지 않았다. 자기 힘만 믿고 마구 덤벼드는 시골뜨기 양치기들이 이집트 왕실에서 최고의 정규 무예를 배운 모세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모세는 자신을 가격하려고 달려드는 양치기의 지팡이를 잽싸게 낚아챈 후 그들을 한 명씩 상대하여 처치했다. 모세가 가볍게 몸을 날리는데도 여기저기 픽픽 나가 떨어졌다. 보통 녀석이 아니다. 어디 다음에 두고 보자. 양치기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공연히 헛소리를 남발하며 서둘러 양떼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자 모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7 처자를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르우엘의 7 딸은 모세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요. 모세는 손을 내저으며 친절과 겸양으로 그 처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았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모세는 특별히 갈 곳도 없어서 우물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르우엘의 딸들은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지만 외간 남자를 함부로 데려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들 역시 모세를 우물가에 두고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침 아버지 르우엘 제사장이 집에 있었다. 얘들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네, 아버지. 우리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는데 껄렁껄렁한 양치기들이 나타나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우리 양떼가 물 먹는 것을 방해했어요. 맨날 그런 짓이나 하는 놈들이지. 그런데요, 우물가에 있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 그 양치기들을 쫓아냈어요. 긴 여행에 지쳐 보였지만 잘생겼고 싸움도 무척 잘했어요. 제사장 아버지는 딸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모두들 그 남자에게 홀딱 반한 모양이었다. 그때 원래 말수 많은 넷째 딸이 신나게 말을 이어갔다. 미디안 양치기들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셋째 딸도 거들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아주 친절하고 겸손했어요. 그 덕분에 오늘 일찍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스러운 딸들 아니랄까봐 일에 자초지종을 빠뜨리지 않고 돌아가며 조잘조잘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 아버지도 도움을 준 나그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토록 고마운 분을 왜 집으로 모셔오지 않았느냐? 그분에게 마땅히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우물가로 가보아라. 그 말에 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후닥닥 달려나갔다. 다행히 나그네 남자는 우물가에 그대로 있었다. 달리 갈 데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기요, 우리 아버님이 고맙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모세는 미디안 양치기 처자들을 따라 나섰다. 7 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낯선 남자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갔다. 어이쿠,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대의 도움이 없었다면 딸들이 큰 곤욕을 치를 뻔했소이다. 별 말씀을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조금도 못 됩니다. 르우엘은 아내와 딸들을 시켜 급히 음식을 만들어 모세 앞에 내놓았다. 파라오의 군사들에게 붙잡힐까 봐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모세는 허기진 상태라
음식을 남김없이 맛있게 먹었다. 그런 모세를 지그시 바라보던 르우엘이 입을 열었다. 실례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어봐도 되는지요? 행색은 비록 남루하지만 어딘지 귀족의 기품이 있는 나그네에게 르우엘은 조심스레 물었다. 양치기들을 일거에 물리치기까지 했다니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없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보였다. 그게 실은 아직은. 모세가 말꼬리를 흐리자 르우엘이 재빨리 끼어들며 말했다. 됐습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소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저나 어디 갈 곳이 없으시다면 당분간 우리와 지내는 것은 어떠신지요? 누추하지만 지낼 만한 방은 충분히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아니요. 보아하니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사양치 마시고 당분간 우리와 지내도록 합시다. 머무는 동안 성심껏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잠시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머무는 동안 편히 지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그 지역의 제사장인 르우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잠시 동안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도망자 신세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모세는 한 해에 2해를 보내며 계속 머물렀다. 공짜로 밥을 먹는 게 불편해서 르우엘 집안의 양떼를 돌보게 되었다. 그리고 르우엘의 집에 머물러 지내던 중 첫 대면부터 모세에게 마음을 준 첫째 딸 십보라와 혼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제 르우엘 집안의 일원이 되어 양떼를 정성껏 돌보며 미디안 사람처럼 살아갔다. 때가 되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에 대해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게르솜은 나그네란 뜻이다. 세월이 흘렀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지도 언 40년이 지났다. 40세에 이집트 땅에서 도피했으니 어느새 80세가 된 것이다. 그때는 모세를 양자로 들인 핫셉수트는 물론이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집트 왕도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아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다. 당시 아멘호텝 2세는 20살을 간 넘은 젊은 나이였다. 아멘호텝 2세 역시 앞선 18왕조의 이집트 왕들처럼 대히브리 적대 정책과 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대공사의 건축 현장에 끌려나가 고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가혹한 노동과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마침내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께 닿았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 소리가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이른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펼칠 때가 온 것이다.